자, 오랜만에 리바이가 제 채널에 돌아오셨습니다. 그러게요. 안녕하세요. 혹시 리바이 뭐 굉장히 또 유명하신데 또 업계에서 모르신 분들 계시니까 간단하게 뭐 자기소개나 근황 같은 거 소개 말씀해 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그 리바이라는 그런 뭐 필명하는 닉네임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현재 페프렌즈라는 회사에서 CMO로 있고, 그 전에서 이제 스타트업에서부터 계속 있었다가, 원래 광고를 하는 와중에 뭐 데이터를 만들면서 이제 그런 마케팅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하면 이제 소비자를 저희의 서비스나 프로덕트에 락인시켜서 뭔가 행동을 유도하게끔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업무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제가 또 이렇게 모시게 된 이유가 예전에 뭐 그동안 항상 이 용우님, 리바이께서는 항상 뭔가 재능 기부식으로 되게 많은 인사이트를 나눠주셨는데 또 새로운 게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마케팅은 마케팅, 뭐 그로스 해킹이면 그로스 해킹 그동안 그런 식으로만 공유해 주셨는데 뭔가 재무 관점? 이거는 또 무슨 말일까요? 사실 저도 뭐 데이터만, 그러니까 고객의 그런 데이터 혹은 이제 행동에 대한 부분만 봐도 힘들죠. 근데 그런 와중에 지금 CMO의 자리에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예산적인 부분, 사실 뭐 사업이라는 게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뭔가 투자 대비 효율을 가져오는 형태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얼만큼 돈을 쓰고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쓴 만큼 온 고객들이 얼마만큼의 회사의 이득으로 밸류로서 가치를 하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예, 해서 그런 부분을 좀 이제는 봐야 되지 않을까? 예, 그리고 이거를 좀 더 보다 보면은 훨씬 더 디테일하게 마케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실무에서 되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정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간단하게 한번 예. 보실까요? 그럼 이제 사실 아시겠지만 시대가 이제 박 터지죠. 예. 실제 마케팅을 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시대로 온 것 같고요. 예, 당연히 그럼으로써 뭐 기업은 많은 돈을 투자한 것 대비 예전만큼 효율이 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최근에 있었던 애플의 ATT 앱 추적 투명성이라든지 혹은 그로 인해서 뭐 구글 쪽, 안드로이드 쪽에 예산이 더 투입이 된다든지 아마 지출적인 부분은 더 많이 증가를 했을 것이고 걷어들이는 이제 유저라든지 수익적인 부분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게 현재 시장의 상황인 것 같아요.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거죠. 이제 비딩가에 대한 부분이 높아지다 보니까 뭐 CRM 마케팅이라는 것도 사실 몇 년 전에는 없었잖아요. 예, 왜냐? 고객을 다시 데리고 오는 거에 있어서 금액 자체가 적었으니까 되게 싸게 고객을 리타겟팅으로 데리고 올 수 있었으니까. 근데 그거에 있어서 굉장히 비딩가가 많이 올라갔고, 예, 실제 신규 유저 같은 경우에도 자료에서는 5년 사이에 CAC가 50%라고 하는데 참고로 이거는 2017년 자료예요. 근데 현재 2021년에서는 훨씬 더 많이 올라갔을 거고, 굳이 제가 이렇게 언급을 안 드려도 아마 실제 실무로 하고 계신 분들은 체감을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한편으로는 뭐 성장에 대한 비용이 계속 상승 중이라고 하겠죠. 해서 아시겠지만 사실 서비스만 좋으면 됩니다. 예, 서비스가 정말 좋거나 아니면 그 시장에 있어서 독점을 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으면 딱히 이렇게 걱정이 뭐 크게 있으시진 않을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저희의 그런 현재 상황으로는 그런 형태가 아니죠. 예. 해서 많은 걸 요하죠. 왜냐, 살아남아야 되고 계속 이 시장, 박터지는 시장 속에서 성장을 하고 개선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작은 회사는 더더욱이 그러겠지만 아마 큰 회사도 비슷할 거예요. 너무 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예, 단순하게 예전에 흔히 말하는 마케팅이라는 관점에서는 뭔가 고객을 데리고 온다. 데리고 온다는 행위 자체가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런 와중에 계속해서 뭔가 생겨나다 보니까 지금 이제 테드님도 CRM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거를 갑자기 이제 툭 튀어나와서 야 우리도 한번 해보자. 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예, 그렇게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는 시장과 할 수밖에 없는 포지션이라 생각해요. 마케터라는 게 뭔가 툭 던지면 해야 되는. 예.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ROI라는 관점이 그거겠죠. 예, 비용을 투자해서 효율을 가져오는 형태일 수도 있겠지만 기업이라는 게 시간과 예산과 사람적인 부분을 투자하고 얼마만큼의 퍼포먼스가 나오냐, 전 그 싸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수많은 영역 중에서 그러면 이제 무엇을 할지보다는 좀 더 무엇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페프렌즈 CMO를 업무를 하면서 당연히 데이터적인 부분은 기본인 것 같은데 재무적인 것까지 보면은 좀 더 무엇에 집중을 할지가 보이더라고요.
참고로 이런 부분은 뭐 예전부터 나왔다고 생각해요. 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고요. 근데 재무제표를 보라고 하면은 힘들죠. 예, 사실상 좀 말이 안 되고.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그냥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에 맞는 형태의 중요 부위 정도만 파악하고 이거를 담당하는 팀한테 뭔가 확인하고 뭐 물어보는 정도는 누구나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무엇을 봐야 될까 생각했을 때 저는 우리 회사가 좀 먹고 사는 형태의 그런 비즈니스 모델에 있어서 그런 일련의 매트릭스를 한번 만들고 그 안에 보이는 그런 재무적인 숫자 혹은 그런 부분을 좀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뭐 일반적인 저는 이제 커머스를 하니까 테드님 커머스를 하시니까 일반적인 커머스 뭐 플랫폼들은 이렇게 될 거예요. 처음에 유저가 옵니다. 예, 유저가 오면은 뭐 상품을 볼지 안 볼지 혹은 이탈할지 선택을 해요. 그리고 이제 고객들은 회원 가입을 할지 안 할지 장바구니에 담을지 주문을 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주문을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주문 단가가 어느 정도 해서 물건을 구매할지. 근데 이게 모든 그 공식의 합이 나오면은 끝단엔 매출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쉽죠. 기업은 그거를 올리는 형태로 회사를 운영하면 됩니다. 혹은 매출이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지출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예. 뭐 원가적인 부분도 있을 테고요. 첫 번째, 혹은 이제 배송비라든지 수수료라든지, 그리고 이제 마케터가 담당하는 광고 예산적인 부분도 있을 거예요. 대략 이런 지출적인 부분을 빼면 이제 회사는 이익이라는 부분이 남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낮추는 뭐 그런 생각과 액션을 하겠죠. 근데 이 부분을 왜 말씀드렸냐면은 흔히 이제 마케팅이라는 부분을 할 때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그런 재무적인 부분 혹은 금전적인 부분을 생각해서 마케팅을 하고 있다 하잖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그냥 봤을 때는 광고비 이꼴을 그냥 고객 유치 비용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럼 광고비라는 게 CAC일 수 있고 뭐 CPI, 뭐 CPS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대부분 이런 식으로 해서 생각을 해서 액션을 취할 겁니다. 근데 실상은 아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광고비 플러스 수많은 지출값이 있을 거예요. 쿠폰일 수 있고요. 원가, 뭐 실제 커머스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배송비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뭐 수수료도 꽤 커요. 예. 어떻게 보면 그거에 대한 지출에 대한 합이 고객에 대한 유치 비용이지 않을까. 해서 1만원짜리 상품을 광고비 1,000원에, 그러니까 1,000원에 팔면 로아스는 한 1000%일 거예요. 아, 그러면 대박이다. 막 생각했지. 근데 실상 원가는 50%에 처음에 첫 구매니까 쿠폰은 10%짜리 줘. 그리고 이제 배송비랑 3,000원 빼면 실제 남는 마진은 이제 1,000원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이꼴로 광고비 똑같은 거죠. 예. 딱히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외 다른 것까지 이제 지출이 되면은 역마진이라는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그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 해서 근데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뭐 데이터도 보기 힘든데 뭐 이런 것까지 막 계산을 해야 되냐 막 생각을 하면은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계산을 해야 되나 막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제가 오늘 여기서 혹은 이제 기존의 시장에서 공유드렸던 자료는 되게 노멀하고 심플하게 만든 거지만 실제 저는 고객의 그런 채널별로의 로우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거를 일종의 그런 데이터 트래킹 툴을 활용하거나 혹은 태블로라는 BI 툴을 써서 실제 그 고객 밸류의 하나하나의 가치를 환산하는데 거기까지 사실 여러 비싼 툴과 그 로우 데이터를 볼 수 있는 뭐 어트리뷰션 툴 뭐 그런 서드 파티를 다 달고 뭐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자체가 사실 비용이고 그리고 스킬적인 부분도 있고 혹은 이제 이거에 대해서 마인드셋의 차이일 거예요. 이거를 솔직히 제 팀원들한테 하라고 하는 건 전 미안해서 못할 것 같거든요. 지금도 왜냐 할 일이 태산이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을 좀 더 어떻게 디테일하게 보게끔 이 친구들한테 생각하고 얘기할 수 있을까? 예. 해서 한번 만들어 봤는데 아마 여기서 마케팅 하시는 분들은 흔히 웬만한 그 KPI의 첫 번째는 유저에 대한 유입일 거예요. 예. 기업에서도 마케터들한테는 그런 걸 기대하고 있고. 그럼 이제 유저에 대한 유입을 한번 파악해 보면은 총 한 제 생각에 4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심플하게 그냥 보자고요. 첫 번째는 그냥 돈을 주고 신규 유저를 데려오는 형태가 있을 테고, 두 번째는 이제 돈을 주고 기존 유저를 다시 데려오는 형태가 있을 테고, 뭐 리타겟팅이겠죠. 예, 세 번째는 오가닉 자연 유입으로 신규 유저를 데리고 오는 형태가 있을 테고, 네 번째로는 오가닉으로 뭐 기존 유저를 뭔가 다시 데려오는 뭐 흔히 말하는 CRM일 수도 있고 뭐 이런 형태의 기존 유저를 다시 데려오는 형태가 있을 겁니다. 혹은 자연 유입일 수도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생각을 늘 언제나 해요. 저는
혹은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면 어떤 고객을 어디서 얼마를 주고 데려와야 할까? 예. 그리고 그 고객, 데려온 고객들의 분명히 그 안에서도 A라는 고객과 B라는 고객의 그런 쓰는 돈이 천차만별이고 리텐션에 대한 횟수도 엄청 다양할 거예요. 그러면 가장 가치가 높은 고객을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선택과 집중해서 데리고 올 수 있을까? 사실 저걸 계산하기 위해서 흔히 시장에서도 많이 쓰는 수치가 있을 거예요. 뭐 라이프타임 밸류라든지 CLV라든지 뭐 흔히 뭐 게임사에서 뭐 ARPU, ARPPU 뭐 그런 형태의 그런 것들을 많이 추정해서 파악을 하죠. 예. 근데 사실 아시겠지만 저 부분은 지출적인 부분은 많이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뭐 게임사는 좀 달라요. 게임사는 그런 스토어에 대한 수수료만 나가면 나머지는 다 이익이니까 다른데 실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이익에 대한 관점에서 뭔가 LTV를 접목시키거나 하기에는 되게 불명확합니다. 예를 들어 커머스라 했을 때 뭐 우리가 뭐 배송비가 6,000원 나가고 뭐 원가가 막 60%가 돼요. 근데 당연히 처음에 주문 단가가 높으면 한 번 보낼 때 지출이 많이 없으니까 마진이 많이 남겠지만 예를 들어서 아무리 그 광고비를 적게 들여서 고객을 데리고 와도 만약 그 고객이 그 배송비보다 더 적게 주문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저희는 그거로서 다 어떻게 보면 역마진이라고 하죠. 흔히 얘기하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단순하게 그런 거를 LTV라든지 그런 걸로 본다? 사실 커머스라는 게 그거 같아요. 사실 그 뭐냐면 저희가 어떤 고민을 하냐면은 그거예요. 정말 자주 와서 구매를 해도요. 저희한테는 이득이 안 생기는 경우도 많아요. 아시겠지만 주문 단가 낮으면 그럴 바에는 2번 살 거를 한 번에 담아서 사게끔 하는 게 기업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이득입니다. 왜냐? 배송비가 안 나가니까. 예. 해서 최근에 혹은 저희 회사에서 지금 유저밸류 유저밸류 테이블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쓰고 있는데요. 한번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그냥 신규 유저가 왔을 때 그리고 그 유저들이 얼만큼 재구매를 해주고 근데 재구매해줬을 때 얼마만큼의 지출과 뭐 이익에 대한 빈도를 파악한 다음 그리고 그 고객들의 한 명당 가치가 예를 들어서 뭐 비즈니스마다 다르겠지만 대략 1년 정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얼만큼 우리한테 남겨주느냐 예. 그리고 그 고객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플랫폼 써서 얼만큼 우리가 이득이고 그리고 실제 에이전시나 그런 대행사와 그런 단가 협의를 할 때 얼마 정도로 이제 협의를 해야지 뭔가 효율적이냐 뭐 그런 부분들을 좀 보고 있고요. 이제는 62,946원이 되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첫 구매에서의